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불온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불온스러운 집단은 아니고요. 네, 북을 파헤치는 공작소라고 해서 북파 공작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원래 모임을 했는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는 좀 처음이네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저는 백뉴스의 김영우 기자고요. 그 마이크. 저는 백뉴스 이동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백뉴스 송현지 기자입니다. 전 사업부의 김대리입니다. 저는 백뉴스 김경회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뭘 먹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ASMR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북파 공작소 처음으로 파헤쳐볼 책이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라는 아놀동 선생님이랑 에스더 킴 선생님이랑 네, 임세찬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임세찬 씨가 지으신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이게 책 제목입니다. 네, 그래 다들 읽고 오셨죠? 네, 다 읽었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감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첫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 먼저요? 네네. 씹고 있어가지고 저는 간헐적 단식이 되게 좀 그 부작용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그런데 좀 사그라드는 거 보고 부작용이 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좀 몸을 되게 엄청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직접 이분들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몸이. 그런 걸 보고 살도 되게 쉽게 빠지고 이런다고 해서 저는 한번 꼭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항상 했었어요. 다이어트 하셨나요? 네, 계속 끊임없이. 평생의 과업이죠. 보통 하면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근데 저는 막 이 다이어트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간헐적 단식, 뭐 하루 한 끼 이거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고 뭐 덴마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좀 더 걷거나 아니면 좀 덜 먹거나 이런 정도로 그 정도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소심한 다이어트를 일상에서 평생 병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통제가 안 되는 맞아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막 탄수화물이라고 해야 되나? 탄수화물 맞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막 맛집 뭐 그런 것도 많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보면 맞아요, 다 맞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근데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덜 먹죠, 다들? 막 치킨 이런 거 안 먹고. 근데 혹시 다이어트 경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 굶는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구가 억눌렸다가 터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끝나면 이제 그날은 이제 하루 5끼씩 먹어버리고 그게 굶는 다이어트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참는 거니까. 팀장님은 저도 동화 기자랑 비슷하게 이제 굶는 건데 굶으면 가장 힘든 게 어지러운 거 아닌가요? 딱 굶고 나면은 한 끼만 굶어도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날 약간 컨디션도 너무 최악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냥 열심히 먹는데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일단은 굶는 거의 개념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이건 내가 못할 거다. 일단 어지럽고 내가 컨디션 조절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일단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은 좀 저에게는 약간 먼 얘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거 할 얘기가 많은 게 저는 100kg까지 쪘었어요.
100kg까지 쪘었고 지금은 한 75kg 정도? 엄청 많이 빼셨네요. 네, 엄청 많이 뺐고 한창 70kg까지도 뺐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살을 그렇게 많이 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100kg. 그 중에 한 보따리 한번 풀어주시죠. 한보따리. 저는 우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엄청 먹었어요. 운동부는 엄청 먹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먹고 그만큼 많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 유지가 됐었죠, 체중이. 근데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니까 먹는 건 똑같은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등학생 때 100kg까지 쪘었어요. 100kg까지 찌면 진짜 숨쉬기도 힘든 기분이 들어요. 양말 신을 때 힘드시죠? 아, 양말 신을 때 힘들고 발도 혼자 못 자르고 진짜 이게 이게 숨 쉬는 게 힘들다고 느껴져요. 일상의 지장이. 맞아요. 여름에도 장난 아니에요. 여름 특히 땀도 그러고 계단 오르는 것도 두 칸만 올라도 땀나요. 살이 찌니까. 근데 그러면 좀 빼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그게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방법 같은 걸 말해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간헐적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인연이 있네요. 그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공복을 계속 유지한 다음에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대신에 한 끼만 먹어라. 그게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정상으로 갈 수 있었고 그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냥 화학과 다니는 일반인 친구였는데 걔가 어떻게 이걸 알아서 말한 건가? 어쨌든 그때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을. 근데 전 되게 힘들었어요. 경험했을 때. 공복을 진짜 24시간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1시에 점심 1시에 밥을 먹으면 그 다음날 1시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살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다시 요요나 이런 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 갔어요. 요요 있을 리가 예, 없네요. 그리고 바로 군대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게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근데 만약에 그냥 평소 사회에 있었으면은 아마 다 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군대에서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리고 막 치킨 이런 거 안 먹고 완전히 콩밥에 그냥 김치 그냥 김치 감옥 갔다 온 거 거무 아니에요? 그냥 다 완전 콩밥 밥에 김치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까 맞아요. 한 20kg가 빠지더라고요. 또 빠지셨네요. 네, 한 20kg 더 빠졌어요. 그래서 한 70kg가 됐어요. 군대에서. 항준화 되셨군요. 네, 70kg. 지금 다시 이제 전역하고 좀 찌긴 했는데 그때 군대에서 전성기 때 네, 군대에서 막 이게 막 몸짱 컨테스트 이런 것도 막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70kg일 때. 그때 사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핸드폰 있긴 한데 하여튼 그때 70kg까지 그렇게 빠졌어요.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75kg면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나름. 근데 이제 75kg인데 여기서 더 안 빠져요. 뭔 짓을 해도 안 빠져요. 그게 뭔가 적정 몸무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 체중 아니에요? 진짜 다시 한번 또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도 이게 어느 정도 빠졌다가 그 이후로 안 빠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딱 그 지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호르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희 북을 파헤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제 얘기에서는 호르몬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인슐린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단어만 이제 알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이상 빠지려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75인데 그 이상 잘 안 빠져요. 찌는 건 막 쪄요. 최근에 인바디 했는데 약비라고. 맞아요. 약간 비만 나서 신기하겠어요. 군대에선 그래도 꽤 그래도 괜찮았는데 김양비 씨. 70kg, 네, 70키가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75kg인데도 약비가 뜨더라고요. 그 특히 이쪽 배 쪽에만 네,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나왔을 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맞아요. 네. 제가 엄청 잘 사무실에 과자도 엄청 맞아요. 밥도 제때 딱 먹고 커피도 먹고 네. 과자도 먹고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해보려고. 음. 약비 뜬 김에 네. 약간 비만이 뜬 겸사 그러면 한 다이어트 이제 좀 끝물 정도의 그 간증을 한번 가지고 그렇죠. 그냥 한번 2탄 한번 하는 걸로. 여기서 100일 했잖아요 안월동 네. 씨가. 네. 그래서 100일 한번 그죠. 100일 도전. 100일 도전 다 약속한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책 보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중요한 게 클린 푸드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좀 이제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 저희가 먹는 것들 중에 그러네. 거의 대부분이 조미료 범벅에 막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클린 푸드를 챙겨 먹는 게 100일 동안 하시면서 잘 챙겨 드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도 가야 돼가지고 100일 동안 해외에서 먹는 음식은 다 기름진데 그러게 또 그것도 걱정이네. 물도 되게 중요하대요. 맞아요. 물을 책에 나오는 거는 25kg당 1리터? 맞아요. 체중 25kg. 네, 체중 25kg당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되는. 그 60kg 기준 2리터라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물을 2리터를 어떻게 저 거의 하마급으로 뭐 되는 거 아닌가? 2리터면 삼다수병 네, 2개 아니에요. 맞아요. 저거 몇 리터? 저 몇 킬로죠? 저 4. 4. 아니 저 18이네 저거. 저 정도는 아닌 걸로. 아니 잠깐 18리터라고 9일에 저걸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월동 작가님은 10리터를 먹대 하루. 하루에요? 네, 10리터. 저 이틀치. 책에 써있어요. 이거 이틀치예요. 이거. 이틀 코스네. 저희 그 일반 정수기 쓰고 있습니다. 물통 끼우는 네. 물통 끼우는 거. 맞아. 이틀치. 네, 저 석수. 근데 물값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 10리터면 근데 이게 물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건가요? 근데 좀 신진대사 아닐까요? 노폐물을 이렇게 빼준다고. 음. 그게 결국은 체중이 조금 주는 현상이.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도 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클린 푸드랑 물이 중요하다고. 근데 물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저는.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도 근데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물은 무슨 부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인식에 그래서 이거 보디빌더들이 물을 잘 안 먹잖아요. 막 체중 뺄 때. 물다 빼시고 맞아, 물다 빼잖아요. 그러네. 저는 근데 그걸 반박하신 그래서 자기는 10리터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주변에 엄청 뚱뚱한 친구가 있는데 물 맨날 먹거든요. 너무 신기해. 근데 그게 뚱뚱해요. 걔 물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랑 이제 그분은 이제 탕수육이랑 막 이제- 치킨이랑 그런 거 다 드시니까. 근데 제가 본 모습은 맨날 물 먹어요. 물 이렇게 근데 물만 드시는 게.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물을 따뜻한 물이랑 찬물 섞어서 맨날 물 먹어요. 물을 건강에 좋아 이러면서 맨날 물을 막 먹는데 그 친구 좀 뚱뚱하거든요. 이 작가님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신대요. 탄수화물 안 진짜 드시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고지방, 네, 단백질 많은. 탄수화물 안 먹기가 참 저희가 그때 다 작가님들을 뵀잖아요. 북라이브에서. 북라이브에서 다 뵀잖아요. 그날 이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도 밥은 안 드시고 이렇게 맞아요. 갈비탕만 이렇게. 갈비탕만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진짜 그날도 물 많이 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말아 먹고 네, 밥은 고기만. 전혀 안 드시고 국물이랑 고기만. 근데 반찬은 또 막상 우리가 이거 나 짠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전혀 상관없이 김치도 다 드시고 했는데 근데 밥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 그렇구나 저렇게 관리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했던 기자님께 막 들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막
저게 처음에 뭐지? 8시간 동안만 먹어야 되는 그걸 맞아요. 방법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처음에 저도 이거 읽는 김에 또 이렇게 자극받아 다이어트 한 번 또 하나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가 8시간 딱 보는 순간 그럼 저는 회사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이래서 일하는 시간에. 네, 회사에서만 먹고 퇴근을 하면 전혀 먹지 못하네요. 그럴 순 없죠. 라고 하면서 이제 빠르게 내려놓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봤는데 막상 작가님들을 만나니까 그래 뭔가 이게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하기 위한 약간의 디톡스 정말 이렇게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클리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작가님들도 8시간 너무 그게 제일 타이트한 버전이니까 조금씩 이제 유두리 있게 좀 해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건 북라이브에 나옵니다. 맞아요. 북라이브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실천 못했고 생각 계속 하고 물은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알려주셨던 막 운동 같은 것도 생각나면 해보려고 하고 지하철에서 있고. 하는 거. 네 맞아 지하철이랑 막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하루하루 2019년에 말이 됐으니까 또 한 살 더 먹으면서 또 느끼는 건데 운동은 필요해요. 살려고 맞아요, 진짜 살도 맞아요. 좀 살도 좀 빼야 좀 덜 둔해져요. 확실히 살 딱 찌면은 바로 막 허리 아프고요. 맞아요. 네. 한의원 딱 가니까 살 좀 빼세요 이러길래 예.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간헐적 단식하는 현재 진행 중인 2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똑같이 다른 지인들인데 똑같이 오후 7시까지 먹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지고 오전 11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의 1년 이상 지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의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빠진다 자기가 이제 느꼈나 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굶기 시작할 때 조금 힘들지 한 번 굶는 공복이 익숙해지면 그게 막 엄청 힘든 건 아니라고 아침 못 먹는 게 뭐 이러면서 되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좀 잘못 알고 있어 보이는 게 대신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클린푸드를 지향하라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막 뭐 파스타면 뭐면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맛있게 마음껏 먹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살이 빠지니까 계속 하고 계시는데 뭔가 더 건강하게 하려면은 클린푸드까지 좀 지켜가면서 해야 진정한 간헐적 단식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조언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클린푸드라는 게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아놀드 북라이브에서 네, 클린푸드 그 북라이브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음식물을 딱 봤을 때 원형 그대로가 남아 있어서 이건 고기구나, 이건 뭐 사과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걸 먹어야 된대요. 막 갈린 햄 이런 거는 이제 가공육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푸드로 보지 않고 과일도 이제 갈면은 그게 그냥 설탕물이래요.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갈지 말고 원형 그대로 드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겹살은 클린푸드예요? 그게 딱 고기니까 목차에 써 있던데 한번 봐주세요. 아, 진짜요? 저도 대충 여기 까먹었는데 삼겹살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에스더킴이 있으신 거 말씀하신 건가요? 한번 그때 맞아요. 그 에스더킴 선생님이 엄청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제목이 이거예요. 에스더킴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청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실패를 겪으시고 이제 아놀드 홍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첫 만남에서 삼겹살을 먹었대요. 그래서 에스더킴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삼겹살을 먹어도 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정말 삼겹살 먹어도 돼요? 라는 제목으로 171쪽 77쪽이네. 여기 보시면은 나는 중학교 2학년 이후 고기는 살이 찐다는 생각에 거의 먹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20년 만에 삼겹살을 드셨대요.
어렵겠다. 맛있어가지고. 네. 거의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이제 아놀드홍 선생님은 이런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세계로 입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먹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근데 저도 살 찌는데 주범은 탄수화물이라고 저는 들어서 정말 줄이려면 밥이랑 이런 걸 줄여야 되지 않나. 밥, 뭐 빵. 밥 같은 거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단식을 시작한다고 치면 밥을 그것까지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이 간헐적 단식이 책에 나오는데 간헐적 단식이 좋은 이유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래요.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8시간만 먹을 수도 있고 뭐 10시간만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걸 좀 소개를 네. 드리고요. 음식도 뭐 여기는 이제 8대2라고 하더라고요. 80% 내가 열심히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20%는 치킨도 먹어주고 피자도 먹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억눌려 있던 식욕이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억눌리지 않도록 계속 이제 풀어주면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간헐적 단식이. 맞아요. 저도 그 대목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다이어트 뭔가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뭔가 확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뭔가 제한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 원칙 몇 가지가 있고 그거를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할 수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에는 뭐 음식의 종류나 이런 거에는 크게 극단적인 제약 없이 내가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만 드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 적어주신 단식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경혜 기자님이 하신 거 24시간 단식. 이게 간헐적 단식의 선구자이신 브래드 필론 선생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단식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엄청 효과적인 걸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건 16대 8 간헐적 단식은 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뭐 한 끼나 두 끼를 먹는 그런 단식이고, 이제 더 진화하면 20대 4는 20시간 단식, 4시간 식사. 4시간 그 식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5대 2는요. 와. 뭐야? 일주일에 5일은 7일 중에 5일은 평소처럼 일반식 먹고 2일 동안은 하루에 500에서 600 칼로리만 먹는 거래요. 뭐 한 끼? 거의 한 끼네요. 저녁에 그 한 끼 먹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대박이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건 뭔가 안 먹어야지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어쩌다가 바쁘다 맞아요. 밥 먹음 이렇게 돼야. 평일에 해야겠네. 그리고 격일 단식.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씩 24시간 단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는 단식일에는 5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를 하래요. 아, 섭취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500kcal 네네. 미만이면? 이제 이게 24시간 단식을 하루 걸러 하는 거죠. 할 거면 맨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6대 8이 제일 네, 낫죠? 이거는 고난도 방법으로 나와 있네요. 16대 8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이걸 또 단식이 너무 뭐 힘들다 하면은 14시간까지 줄이기도 하고 늘리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 동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단식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그 공복감 좋아하세요? 다들 잘 참으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너무 배부른 느낌보다는 살짝 그 공복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살이 정말 안 찌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공복감이, 그러니까 약간 속이 비었네까지만 좋고 배고프다라고 하면 바로 먹을 걸 찾아 헤매는. 호로로 나오는. 예.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영양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습관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좀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다른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공복감을 약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공복감에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 공복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공복감을 좀 싫어해서 다이어트 정말 너무 힘든데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 공복감을 되게 다들 되게 그냥 싫어해요라고 얘기하시네요. 싫어 그 생각은 안 해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엄청 많이 먹고 배에 기름 낀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대로 자는 거. 그걸 싫어요. 좋아하고. 좀 그거 좋아하는데? 진짜요? 저는 너무 싫은데. 저는 딱 그 느낌 오면 되게 후회해요. 맞아요. 후회하지 않나? 한 숟갈만 덜 먹을 맞아요. 거. 아니 그럼 약간 이렇게 추운 날에 엄청 많이 먹고 배 엄청 부른 다음에 전기장판 튼 다음에 이불 덮고 바로 자버리면 완전 부자가 된 기분이 들잖아요. 말 그대로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근데 그런 거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진짜 100kg 찔 때도 학교 야자 끝나고 바로 집 가서 치킨 뜯은 다음에 거의 손에 기름도 닦기 전에 자거든요. 이거 바로 이렇게. 그냥 지저분한 그냥 지저분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어. 좋아요. 막 엄청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바로 자는 거. 근데 그거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식에 그리고 먹고 바로 자기. 그럼 바로 살로 간다잖아요. 그리고 눕는 거 진짜 안 좋대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75kg의 벽을 못 그런가? 뚫는 거 아닐까요? 답을 찾았네요. 저는 마지막 한 숟갈 뜨면서 눕거든요. 정말요? 간식에 이거는 아니. 안원동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네. 제 생활 습관 탓인가요? 이렇게 그냥 저는 진짜 바로 누워요. 한 숟갈 그냥 씹으면서 누워요 이렇게. 간식 급하신 게 아니고 저 식습관 개선부터. 그래서 근데 그 진짜 위에 안 좋대요. 위에 안 좋네. 위에. 그래서 막 아빠가 너 바로 먹고 누우면 살찐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바로 눕는 거. 소대잖아. 맞아요. 소된다 그러잖아요. 아 소된다고? 저 그렇게 이게 처음 들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나고 자라가지고 진짜 소대는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유년 시절 동안 그러니까- 절대 눕지 않아요. 한 10분이라도 앉아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먹고 네. 먹고 네, 바로 그럼 소된다고. 소된다란 표현 처음 들어요. 소된다. 소된다 많이 그러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몇 번. 저도 옛날에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소되는 줄 알고. 여기 저 그런 동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맞죠. 그런 동화가 있어요. 동화에서 진짜 게으름뱅이가 밥 먹고 누워서 소가 되잖아요. 소돼서 엄마가 막 일 시키거든요. 맞아. 아들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보고 밥 먹고 밥 먹고 누웠는데 막 엄마였나 아빠가 그렇게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나 진짜 어린 마음에 눈물이 뚝뚝 흘려.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했더니 고쳐야 되는 식습관이네요. 경영 기자님도 이제 소대 기자님. 밭 깔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 달 뒤에 밭 깔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그거 너무 안 좋아. 저는 항상 회사 퇴근하고 집 가서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자거든요. 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다들 너무 쳐다보셨네요. 공복감. 네, 저는 너무 배부른 것보다 살짝 공복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녁 안 먹고 그냥 과일이랑 견과류만 챙겨 먹고 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잘 때 이제 속이 막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먹고 배가 아주 부른 상태에서 잠이 솔솔 오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자면은 다음날 속이 좀 아프더라고요. 막 더부룩하기도 하고 얼굴도 붓잖아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저는 공복감이 좋습니다. 근데 좀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계속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북라이브에서 에스더킴 선생님이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속쓰림에 네. 그게 그 갈라진 논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면서 위 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물이. 근데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아직 속이 쓰리다. 그럼 부족한 거래요. 물을 더 계속 그렇게 꾸준히 마셔야 된대요. 네.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정말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 오늘도 카페 라떼를 시켰지만 그때 우유도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 약간 충격이었잖아요. 저 그래도 단 거 좀 줄인다고 단 거 안 먹고 커피 먹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아직 못 내려놓겠습니다. 커피는요? 커피 전 우유 들어간 커피 너무 좋거든요. 특히 추워질수록. 간헐적 단식은 주변 분이 딱 오전 11시까지 아메리카노 먹어요. 아. 너무 배가 고프면은 죽었다 깨나도 카페라떼까지는 안 먹고 왜냐면 그거 알고 계신 거죠. 아메리카노로 이제 버티다가 딱 하면 이제 하더라고요. 역시 카페라떼. 될 사람은 달라요. 그러네요. 아메리카노. 아, 이게 단식을 해서 성공하실 뭔가 성공 사례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이러진 마세요를 저희는 약간 방면교사, 네. 방면교사, 방면교사. 제가 살찌는 방법 이런 건 진짜 잘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진짜 쉬운데 살찌. 네, 살찌는 거 진짜 너무 쉬운데 저는 이 약간 끊임없는 다이어트의 시작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인데 전 고3 때 엄청 살이 쪘거든요. 근데 저는 외동딸이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집안에서의 약간 다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꾸준히 먹고 없으면 안 먹는데 그게 그 전까지 밸런스가 유지가 됐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간식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폭발한 거예요. 고3 때 간식이.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꾸 뭘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입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대로 이제 냠냠 먹었죠. 그것도 공부하니까 저녁에 초콜릿 하나 뭐 이런 거 막 찹쌀떡 엄청 달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 많은 찹쌀떡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 확 찌고 1년 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가 다행히 찹쌀떡이 다 빠지고 이렇게 그 다음 해가 되면 돌아다니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찐 그 전까진 그래도 약간 마름 약간 이거였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꾸준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자꾸 찹쌀떡,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야근하면서. 엄마가 대학 가면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아 닭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닭뻥이에요. 완전 거짓말. 저 계속 100kg 했어요. 대학 가서. 군대를 가야 빠지는 건가요? 군대랑 여자친구 잘 만나면 빠집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말 믿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진짜 대학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체력이 안 좋았냐면요. 몸무게는 사실 지금도 많이 나가면 그때까지 나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많이 먹으면. 근데 그때 저희 학교로 올라가면서 저희 학교가 약간은 비탈이었는데 이렇게 심한 비탈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가면서 너무 엄청 헉헉대면서 아 내가 여기를 4년이나 어떻게 올라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4학년 때쯤 되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 다 올라다니는 비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맞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시는 분과 밤 12시가 되면 이제 먹고 잘 것이냐 안 먹고 잘 것이냐로 이제 토론을 해요. 지금 너무 배고프다. 야식. 이제 야식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정상 체중만 조금 덜 나가는 입장에서 그때 빨리 자버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공복이 느껴지는 거는 가짜 공복감이니까 자면 괜찮아질 거다. 이 유혹을 넘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마 대부분이면 제 신랑분도 그렇고 어쨌든 그 뭐지? 먹더라고요. 결국엔 단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다 이유가 있다. 살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을 이겨내는 게 단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유 없이 살찌는 않은 것 같아요. 막 물만 먹어 살찐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가끔 건강상의 이유로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나의 식습관이 난 어제와 똑같이 먹었는데 왜 오늘은 살이 찌죠? 이거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먹는 그거 걸로.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어. 네. 저는 24시간 단식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어. 지금 생각 중이에요.
살을 뺄 겸 이거 책도 읽은 겸 살도 뺄 겸 해가지고 24시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러면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다음날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잖아요. 맞죠? 매일 될까요? 가면 그니까요. 우리 같이 먹는 사람들의 의무가 약간 막중한데 한 끼 드시는 건데 우리가 막 우리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러고 가면 되게 미울 것 같은데. 맛있는 걸 골라줘요. 그래서 심지어 피자 마니아. 네, 저 피자 매니아예요. 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 가지 마요. 중국집 말고 저 순댓국 이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싫어하시? 짜장면 싫어해요. 근데 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단식을? 못할까요? 저 피디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5대2 하세요. 아까 저는 5대2잖아요. 5일 동안은 평상시대로 어. 식사하고 이틀만 그렇게 하루에 한 끼. 할 거면 화끈하게 아, 이왕 할 거면 오. 과연. 24시간 때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응원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옆에서 누가 한 명 해서 진짜 성공 한 번 하면은 진짜 아주 잠시지만 저도 자극이 한번 빡 와서 맞아요. 한 1, 2kg는 빼더라고요. 1, 2kg 빼고 만족 이러고서 난 다시 먹는다. 그리고 내일부터 할게요. 그리고 정말요? 원래 다이어트 내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진짜 내일부터. 지금부터 안. 네,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실패하는 클리셰 아닌가요? 아니 월요일부터 할게요. 월요일부터. 뭐. 갑자기 월요일.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월요일부터 회사 나오니까 월요일부터 해보겠습니다. 24시간 단식. 파이팅. 다들 우리만 응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응원해 주세요. 이제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오늘은 먹을게요. 근데 월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또 하실 분 없으신가요? 단식을요? 이거 간헐적 단식. 근데 단식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대요. 맞아요. 맞아. 일단은 정상 체중 이하면은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니까 저는 그런 의견 따르겠습니다. 정상 체중 그 영양소 때 임산부 뭐 수유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뇨이신 분들 저혈당 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은 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혈압도 체크해봐야겠네요. 하기 전에. 근데 그냥 하셔도 돼요. 건강하시니까. 그래. 전 해도 되나요? 네네. 맞아요. 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시간은 아니고 12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날 10시까지만 먹고 다음날 출근해서 한 14시간 정도 되겠네요. 저희 점심 먹기 전까지. 그래서 네.
6kg인가 3kg인가 그걸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약간 체력보다는 정신력. 저는 뭐 공복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다이어트는 오래 달리기다. 그렇죠. 마라톤 같은. 마라톤. 여기서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무너지는. 근데 저도 아놀드 선생님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닭가슴살만 먹고 막 고구마만 먹고 계란 흰 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 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책에서 살 빼려면 닭가슴살만 먹어라, 막 고구마 먹어라, 사과만 먹어라. 그럼 저는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 그냥, 실제로 많은 분한테 용기를 주신. 맞아요. 맞아요. 한번 듣다 해보. 보면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하루에 한 번 먹고 공복 유지해가면서 살도 빼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가지고 도전을 결심한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닭가슴살은 그만 먹으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비리잖아요. 또 많이 계속 먹으면. 많이 먹으면 또 비리.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부황작물 같은 거. 약간 목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란 흰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목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감자도 싫어하세요? 네, 감자 싫어해요. 아 진짜요? 감자 짱 맛있는데. 저 피자는 포테이토 피자 어떠세요? 아, 싫어해요. 아,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진짜요? 클래식 저희가- 아닌가? 제가 포테이토 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도우에 고구마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맛있는 그것도 저 맛있는 그것도 안 맛은- 먹어요. 아 진짜요? 오. 저 오로지 치즈. 치즈. 페퍼로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좋아해요. 오배 안 좋고. 클린푸드는 아니죠. 클린푸드 맛있죠. 피자는 클린푸드 아니겠죠? 그 누가 그랬는데 햄버거는 건강한 거라고? 야채가 있어. 야채 있고 고기 있고 토마토 있으니까 그 균형 잡히긴 했겠죠. 근데 탄수화물도 있고. 고기가 갈렸으니까 네, 질이- 말하는 대로. 질이 문제긴 한데. 네. 다음 주에 안월동 선생님 만나러 기자님 같이 가시나요? 저 가나요? 나 수요일이라는데. 아 수요일이요? 아 그래? 저 그러네요. 안 갈래요. 저 혼날 것 같아요. 좀 여쭤보는 걸로. 저 혼날 것 같아요. 햄버거 먹어도 햄버거가 되나요? 완벽한 식품인 당연히 거예요. 안 이렇게. 돼요. 당연히. 바로 안 이럴 거라고.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아 그래가지고 실제 미국에서는 그 맥도땡 그거만 먹고 다이어트 한 그것도 있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정말요? 그분이 그 학교 선생님이었나? 그 교사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 햄버거만 먹고 관중. 다이어트를 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친구가 저 막 살 뺀다고 하니까 햄버거는 괜찮다고. 안운동 쌤한테 말해보세요. 그건 완전 생각해보라고 네가. 빵 탄수화물 있지, 고기 지방 있지, 야채 있지, 감자튀김하고 콜라만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이거든요. 아,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근데 김밥도 되게 몸에 안 좋다는데 그래요? 아 진짜 왜 안 좋은 거죠? 칼로리가 되게 김밥은? 높대요. 근데 좀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먹을 걸 2공기 먹는 느낌이긴 맞아요. 해요. 이게 금방. 밥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김밥에. 음. 그래서 역시 탄수화물이 문제였군요. 맞아요. 김밥 먹을 바에는 햄버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봐 주세요. 아 근데 제가 혼날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 옛날에 대학교 때 학교 앞에 있는 초밥집에서 알바했을 때 거기 학교 행정실에서 엄청 초밥이랑 그 세트 같은 거 사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들 초밥 좋아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초밥이 센 거니까 살이 들찔 것 같다고. 초밥 그런데. 다이어트 딱 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클리닉.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가 이렇게 보여서 살이 안 찔 것 같아가지고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밥에 설탕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 설탕.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밥에요? 밥에요? 네. 설탕,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때 진짜 좀 덜 먹었을 때인데 저녁에 한 끼만 그것도 보통 한 정식 시키면 10피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10피스에 한 7피스, 뭐 5피스 요 정도만 먹었는데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초밥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 교환학생을 저는 이탈리아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뭐 한식당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스시집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쪽 친구들이 하는 말이 스시는 건강식이래요. 다이어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산물 네, 해산물이니까. 맞아요. 밥이랑 물론 이게 정말 얼마나 칼로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조리 과정에서 몇 번 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맨밥으로 먹으면 진짜 맛이 없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살이 쪘었어요 그때 다른 이유가 없는데 정확한 칼로리는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하지만 그게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초밥. 네. 초밥도 좋아하는데. 밥을 빼고 회만 먹어야 되는 네, 회만 회만? 사시미 그러네. 주세요 사시미 그냥 회를 먹는 게 낫겠네. 초밥 먹을 바엔. 마이크가 안 되나요? 계속 얘기하래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네, 뭐 책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이제 한 분씩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안호동 선생님은 이제 그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하니까 뭐 삶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시고 에스더킴 선생님도 뭐랄까 에스더킴 선생님은 또 여성과 남성의 다이어트는 좀 다르다라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몸에 뭐 호르몬이 더 뭔가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짚어주시고 또 무엇이냐 또 이분도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에스더킴 선생님. 그리고 임세찬 씨는 이제 뭔가 멘탈을 케어해주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이어트가 어쨌든 지금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혐오에 빠지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이랬는데 그때 아놀드옹 선생님 북라이브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자기 몸 자기 그대로에서 제일 멋있는 모습이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저도 인상 깊었던 말이 에스더킴 선생님이 키가 되게 크세요. 맞아요. 180. 네, 180? 여성치고는. 키가 되게 크시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골격도 크고 근육량도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많은 체형이라서 이게 막 여리여리한 요즘 우리가 보는 여자 아이돌 몸매가 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 남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면서 되게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 지금 내 몸에서 가장 예쁜 상태구나를 알게 되니까 행복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었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클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막 지나친 뭐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먹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좀 운동을 자극하는 그냥 건강 이런 다이어트 이런 거 좀 자극하는 말이어가지고 그 TV에서 나온 어떤 한 연예인분이 말씀하셨는데 인생사 되는 거 정말 없는데 운동은 내 몸은 운동한 만큼 만들어 간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정말 잘 나가는 이제 연예인 도깨비 공유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다른 또 그 연예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걸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거 진짜 아니, 저분들도 저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의 운동과 그런 의미의 다이어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잘 만드신 게 읽으면 되게 엄청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뒤에 또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거 보이나요?
때문에 안 보인다고? 네, 어쨌든 보시면은 책 뒤에 이렇게 단식 일기를 해놓으셨어요. 좀 되게 이걸 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일기가 있으니까 지금 연말이잖아요. 딱이네요. 그런 1월 1일부터 딱. 원래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혜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요? 아, 그럼 회사에 있는 책 한 권은 경혜 기자님께. 요걸 작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100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되는 거죠. 다이어리? 네. 아 그러네. 공복 시간도 쓰고 뭘 먹었나도 써야 되고 현재 몸무게를 매일 체크하네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매일 해야 되지 않나요? 매일 체크하는 그럼 약간 안 빠지는 거 같잖아요. 매일 체크하면. 매일 책까지 말란 얘기 많이. 맞죠? 한데. 맞아요. 네. 매일 체크하면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 빡 운동하고 딱 재고. 네, 이 방법에 대한 나름의 그 자신감이시지도 않을까요? 이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빠지나 숫자로 빠지나. 보이는. 그 아놀드 선생님도 할 때 처음에는 좀 막 이렇게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근육량은 더 많아지고 체지방은 줄어들었다고 결과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게 숫자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쉐입을 보라는 거지. 이제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는 아니까. 근데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으면 나의 정체기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을 때 본다면 사실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왜 안 빠지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경혜 기자님의 스타일대로 숫자에 민감하시다면 숫자를 진짜 매일 생략하시는 걸로. 만약에 보는데 만약에 오늘 전 75였어요. 근데 내일 74 다시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75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근데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점을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왜 이날 왜 안 빠졌지? 이날은 이 시기는 왜 그대로지? 이 시기에 내가 뭔가 특별한 짓을 했나? 이런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를 돌아보는. 그럼 약간 네, 거울 같은. 진짜 의지가 없는 분들은 쪘다고? 이씨 안 되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깨야 되는 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이왕 찐 거. 왠지 난 이럴 것 같은데. 아 이건 또 약간 다른 얘긴데 누가 옆에서 쓰고 있는 다이어트 일기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재밌어. 한번 써주세요. 배가 너무 고프다. 네, 나중에 출판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네, 기획으로 한번 여기 기획은 김여비 100일 도전기. 100일 도전기. 오늘은 막 몇 킬로, 오늘은 몇 킬로, 뭐 먹었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서 배고파서 실수로 피자 한 조각 먹었다고. 네, 아주 나이브하게. 네. 마칠 시간이 됐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였나 이게? 4분 정도 남아 있네. 네, 그러면은 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을 읽고 약간 자신에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하나씩 말을 해봅시다. 저 있습니다. 오. 저 달라진 점 있어요. 어떤 게 달라졌어요? 저 원래 평소에 물을 한 컵도 저는 안 마셨거든요. 그냥 이제 식사하면서 국물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이랬던 정도지 물을 마시진 않았는데 책을 읽고 하루에 적어도 물을 3잔은 마시자. 큰 컵에 500 정도 컵에 그러면 1.5리터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살을 빼자 말자의 접근도 해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클린푸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클린푸드를 좀 더 알아보고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려고요. 네.
뭐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하네요. 저도 요즘에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면은 좀 찬물 대신 좀 미지근한 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스타일을 뭔가 오늘부터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한다면은 언젠간 그 모습이 좀 간헐적 단식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어. 저는 우선은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아놀드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전 유지 살을 뺀다면 건강해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 유지 때문이거든요. 건강한 몸을 유지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겸에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저는 한번 그래서 책을 읽고 도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호 기자님은? 저는 그 입맛 디톡스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희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이제 길들여져 있으니까 좀 더 제 몸을 위해서라도 저는 항상 근데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운동만 했거든요. 밥은 신경 안 쓰고. 그런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된 책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16대 8 정도는 하고 싶은데 네, 해봐야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네, 차일피일 미루시지 마시고 경영 기자님처럼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딱 내일부터 100일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면은 네 북파공작소 저희 북쪽 사람들 아니고요. 방금 다 들으셨죠? 저희 서울말 잘 씁니다. 어쨌든 네 첫 시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네. 저 이제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야죠. 예, 이러러 갑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북파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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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일하러 가요. 이러러 가요. 책 가져갈까요? 프로는 안 쓰는. 고생하셨습니다.